먼저 권사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는 권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른 직분,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요거를 항존직이라고 하거든요. 이 권사가 어떤 성서적으로 근거가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뭐 아주 없는 것은 아닐 텐데 뭐 찾아내면 있겠죠. 근데 찾아내면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있어요. 근데 목사, 장로, 집사에 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권사는 항존직처럼 교회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생겨난 직분이에요. 이 감리교에서 기원한 건데요. 감리교가 이제 영국에서 일종의 종교 개혁처럼 이렇게 새로운 교단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미국이며 뭐 이렇게 전파되는데 감리교는 이 초기 교회 운동 때부터 굉장히 많은 성장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람은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오는데 목회자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배출되는데 신학 양성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또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목사를 훈련시킬 만한 어떤 제도들이 막 그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럴 때 평신도들을 세워서 목사의 몇 가지 직무들을 위임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와 신방과 뭐 권면하는 일들 같은 거, 위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권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목회자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대리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권사는 남성, 여성 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사하면 여성을 떠올리는데 초기의 권사는 제가 추측하건대는 아마 대부분이 남성이었을 것 같아요. 이 권사 제도가 생긴 게 1700년도인데 뭐 그때의 여성 리더십도 사실 만만치 않던 시대니까 여성의 리더십을 가지기가 만만치 않던 시대니까 아마 남성들이 아마 그때도 권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장로교였으면 장로가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이 따로 생기지 않고 아마 장로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교는 그 장로가 없거든요. 원래 감독제이기 때문에 장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그 일들을 장로들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로교였다면 권사라는 직분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뭐 집사가 할 수도 있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장로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교단에서도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적인 특수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한국 패치일 수도 있고 또 한국적 상황에서 이게 또 일종의 또 교회 일치 운동이기도 한가 하는 생각도 뭐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본래 권사는 남녀 구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성차별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린 지금 권사하면 여성을 떠올리는데 아마 그때는 뭐 여성이라는 어떤 그 고정된 성을 떠올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권사는 여성으로 고정시켰던 것이 아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겨난 그 권사 제도가 한국에도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감리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930년대쯤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감리교 안에서 권사가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가 목회자가 충분하게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목회자가 할 수 있다 해서 권사 제도가 폐지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 넘어온 이 권사 제도를 여러 교단에서도 그 권사 제도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차용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선교 활동이 필요했고 또 평신도 리더십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권사 직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로교도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권사를 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1954년 그때는 장로교에서 권사를 여성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남자지만 권사는 여자만 하는 건가요?의 출발점이 저는 여기였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항존직 이야기를 좀 다시 꺼낼 필요가 있는데, 항존직에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안수 집사고 하나는 서리 집사인데, 서리 집사는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매년 집사로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안수 집사는 한번 안수를 받으면 계속 그 갱신하지 않고 집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 안수가 제도적으로 허락되지 않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서리 집사는 되는데 안수 집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 안수는 목사뿐만이 아니고 장로, 안수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안수 집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절대 다수였고 또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계속해서 그 헌신과 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여성에게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권사 임직 때 안수를 주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이후로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여성 안수 집사들의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만, 이때 일종의 그 테크트리가 생깁니다. 남성은 서리 집사였다가 열심히 하면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물론 이 안수 집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서리 집사 하다가 권사, 이렇게 되는 일종의 그 정형화된 직분의 그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사의 역할도 처음에 생겨날 때는 목회자의 어떤 목회적 기능을 위임받아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고정된 성 역할을 더욱더 고착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죠. 그리고 오늘날 여성 안수집사, 여성 장로, 여성 목회자의 길이 완전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는 여성 장로의 진출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권사에서 장로가 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들을 봤지만 여성이 권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는 되게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보통 주니까 이미 장로 임직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권사 제도는 여성 어떤 차별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커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어요. 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여성 안수가 제도적으로 불허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해 주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권사는 그 성차별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지울 수 없는 여성들의 활동을 증언하고 있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당한 착취를 미화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감당해온 일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잃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제도가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감사를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 권사제도는 졸업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에서도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면서 권사의 기능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폐지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여성 안수집사, 여성 장로의 길이 더욱더 열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이 그 제도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길이 우리에게 더욱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성이 교회 안에서 고정적인 성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는 지났고 우리가 그것과 작별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권사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죄송하네요.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신데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쨌든 권사 얘기를 뭐 하면서 권사의 그 최초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평신도 리더십으로서 목회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운동의 일면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점차 평신도 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럴 때 권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또 목회자가 아니라고 평신도라고 해서 어떤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제한하기보다도 우리 평신도도 그런 일을 감당했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에서 또 평신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권사 제도가 여태까지 나이와 성 그리고 장로 역시도 나이와 성에 의해서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헌법으로 봤을 때는 나이 제한이라든지 성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그 목소리가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인정받고 또 대표돼야 되는 요청들이 생길 때 장로나 또 다른 직분들이 나이나 성에 상관없이 더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분들께 정치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에 참여하셔야 여러분들이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상관없이 집사건, 안수집사건, 장로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더욱더 헌신과 봉사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